네, 민심을 읽고 여론을 분석하는 화요일 코너입니다. 민심 저격수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김동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여론 흐름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긍정평가가 52고요. 예. 그리고 부정평가가 44.1입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2,527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1.9%포인트로 조금 작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ARS, 무선 ARS 조사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이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방금 52라고 말씀드렸는데 3주 연속 미세하게 하락해서 이번에 그 전고점 56에서 지금 52까지 빠진 거니까 사실은 오차 범위를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3주 동안 이거는 단기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지가 않고요. 예. 그렇다면 부정률은 44.1입니다. 물론 긍정 부정 차이는 오차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긍정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 우세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부정률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이 39.2에서부터 지금까지 44.1까지 아주 미세하게 올라와서 3주 동안 긍정률은 하락세, 부정률은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희용 대표님의 이 국정수행 평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세부적으로 보면 뭐 수치상 올라간 곳, 또 낮아진 곳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큰 이제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김무신 부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조금씩 이제 연속해서 좀 수치가 낮아진 상황이니까 다른 조사에서도 이제 요 흐름들 나타나는데요. 한 번 더 인용을 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25일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요. 이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5%가 나왔는데 그 전주에 비해서 무려 5%포인트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조사기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를 진행한 것 중에서 최저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드리는 조사 결과들은 다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유엔 총회 연설을 다녀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문율처럼 돼 있는 것이 해외에 나가면 해외 순방 효과 오른다. 이제 이것이 돼 있는데 왜 이번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논의를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한국 갤럽 조사는 이유도 묻잖아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도 물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이제 짚어야 될 건 이것도 오차 범위 이내 하락입니다. 그 55라는 숫자는 한국갤럽이 이번 대통령을 평가한 긍정 평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직전보다 따지면 5%포인트 하락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이내 하락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55는 좀 놀랄 만한 일이긴 하죠. 그랬을 때에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긍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9%포인트 많아져서 20%가 됐습니다. 긍정수행 평가하시는 분들은 역시 외교를 봤죠. 외교를 봤습니다. 또 경제 민생 15%, 뭐 소통 잘한다는 3%포인트 빠지긴 했지만 9% 정도 나와서 이게 지금 외교,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인기, 혼자서 열심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교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포인트 적어져서 14인데 이것도 역시 1위입니다. 다만 이거 외교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요. 2주 연속 외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22였다가 18이었다가 지금 14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외교 때문에 부정하신다는 분들은 줄었기 때문에 외교 때문에 대통령 긍정률이 전체적으로 빠졌다. 5%포인트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사법부 흔들기가 5%포인트 더 이게 처음 등장하면서 5%포인트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라든지 사법부 흔들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2위가 뭐냐면 독재, 독단이 3%포인트 많아져서 11%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좀 독재, 독단 이미지까지 강화하면서 부정평가를 더 높이 만들었다, 더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등장한 게 있어요? 5%.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이 잘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유를 질문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제일 높았던 것이 이제 외교긴 합니다만 물론 여기서 이제 외교는 이런 거죠. 이제
긍정에도 외교가 1등이고 부정에도 외교가 1등이다. 긍정적에서는 선방하는 것 아니냐. 미국 트럼프 뭐 이런 공세에 대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텐데 또 부정적으로 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기반 하에서 하면 구체적인 좋은 성과들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에서 차이가 이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나타난 것이 대법원 뭐 사법부 흔들기 뭐 이런 부분들이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새롭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지지율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인데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인 논란 이슈가 해외 순방 효과를 완전히 잠식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에 나온 결과를요. 예. 원래는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뭐 미디어 주목 효과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이제 이슈를 만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조명이 대통령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여권 예. 입장에선. 아. 근데 사실은 여권에서 최근에 먼저 이제 이슈를 꺼낸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사법부 관련해서 뭐 청문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권 차원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런 어쨌든 그 시기에서의 아젠다나 이슈 관리들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로 모아지면서 효과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만들지 못하고 그렇군요. 약간 이제 다른 의견들을 내게 되면서 긍정적 예. 효과를 좀 차단했다, 낮췄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정당 지지도가 한국갤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빠졌습니다. 3%포인트 하락해서 예. 38이 됐는데요. 이 38이라는 숫자가 약간 뭡니까? 한국 대통령실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예.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38%, 국민의힘은 24%. 예, 격차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최초로 40% 선이 돌파됐습니다. 하향 돌파돼서 38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당혹스러운 숫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 이게 오차범위 이내의 하락이기 때문에 아주 큰 뭐 변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예. 이제 40% 선이 무너졌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는요? 리얼미터요.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는 아주 큰 뭐 하락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은 44.2에서 43.3이 나타나서요. 9월 4주 집계입니다. 예. 요거는 또 읽어드려야 되네요. 이거는 9월 25일부터 26일 양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10명 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리얼미터 조사 설계하고 갔고요. 국민의힘은 하락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38.6에서 38.3이니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요? 고관여 예. 고관여 양쪽 성향자들은 이와 같이 많이 들어오는 ARS에선 변동이 없는데요. 한국갤럽에서는 변동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대통령 긍정률과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금 한국갤럽 수치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최하치를 둘 다 찍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 반사이익을 얻느냐라는 건데요. 예. 24. 장동혁 호가 24에 고착돼서요. 아예 직선으로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여당 지지도가 빠질 때 장동혁 호가 그러면 장동혁 호가 잘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민주당이 빠진다. 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냥 쭉 가고 그대로 똑같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해석을 할 수 이게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 지지율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잘 변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원래요? 예.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는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질문하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지한다는 거는 우리 사람 관계에서 사실은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이제 그 표현인 것인데 예. 그런데 이게 뭐 매주 바뀌게 되면은 좀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잘 변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상황에서 큰 변화가 있게 되면 그 추세상 예. 변화의 조짐들을 보여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중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네. 체제가 새롭게 바뀐 상황인데 정당 지지율이 변동이 없이 낮은 수준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의 하락보다도 약간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게 되면 그 정당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반응도가 살아있다는 것인데 어떤 고정 지지층의 일정 수준만 갖고 변동이 없이 쭉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 이외의 중도층이나 약간 지지 강도가 옅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도 자체가 지금 형성돼 있지 않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 부분 이제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과제만큼이나 반응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여기에서 하나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예, 한국갤럽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할 수행 평가, 국민의힘 대표 역할 수행 평가 요걸 조사했는데요. 각각 물어본 겁니다. 정청래가 잘하고 있다가 43 나왔습니다. 예. 근데 장동혁 잘하고 있다가 30 나왔거든요. 그럼 13% 포인트 격차죠. 지지도로 따져봤을 때 정청래는 자당 지지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8일 때 43이니까 5% 포인트 더 높은 정당 지지도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24%인 정당 지지도보다 30이니까 더 높은 건 맞죠. 그런데 여당의 정청래보다 낮고 그러면 기존의 다른 역대 대표들하고 비교하면 정청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기록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이 이재명 대표가 작년 10월에 찍은 41이었거든요. 41.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9월에 찍은 43이 기록을 그래요? 경신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 시절 이준석 대표가 37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30이 됐고요. 그래요? 그리고 박근혜 52였고 한동훈 52였고요. 김무성 41.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30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장동혁 대표는 정당 지도에서 24에 갇혀 있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선 뭔가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 대표 직무 수행 잘하냐 못하냐 이걸 대통령처럼 질문을 이제 한 것인데요. 그래요? 이제 이게 높게 되면 정당 사실은 이제 정당 지지율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그 진영에서 진보층에서 높게 나온다. 만약에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이 그러면 진보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낮지만 어쨌든 보수층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30%만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한 40%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수층 내부에서 호응이나 지지를 충분하게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층 내부에서 좀 갈리고 있다는 것을 수치상 이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우리가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38%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5%포인트가 또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예요? 같은 조사에서 38%는 정당은 여러 정당 중에 하나 뽑기. 그런데 또 다른 문항으로 정청래 대표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한 문항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당대표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따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요. 이거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도 대통령입니다만 당에서도 주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냐 못하고 있는 거냐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정치는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43%포인트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이게 정치인들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를 어떤 분들은 전쟁과 스포츠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전쟁과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여야가 정당이 맞붙었을 때 그냥 한쪽을 쓰러뜨리면 이제 이긴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복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기잖아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상대방을 쓰러뜨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관전자로서의 대중과 국민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감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 그러니까 당장 지금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대중의 공감을 오히려 사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저기 정해진 권한이 법적으로 있거나 당내에 이제 권한들이 있을 텐데 지지가 높게 되면 그 자율성 권한들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가 떨어지게 되면
마음대로 당 대표나 대통령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의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네.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나는 지지율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찬가지로 아까 윤영희 대표님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평가할 때 진보층의 69%가 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장동혁 대표를 평가할 때는 보수 중에서는 49%만 잘하고 있다고 했고요. 아. 40%는 잘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차범위 이내 팽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영희 대표님 그렇군요. 말씀대로 예. 보수 성향자 중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 하시는 그 일에 조금 못마땅한 거예요. 네.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측면에서 뭔가 좀 노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찬 대표는 진보층에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네요. 지지율 높습니다. 중도에서는 예. 무려 44%가 정청래 대표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중도의 24%만이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양당 대표들이 이 갤럽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찬반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다네요. 자, 어떤 조사입니까? 네,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033명 대상으로 해서 ARS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1.4%, 예.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39.6%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치상 더 높거든요. 네. 예. 저도 이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안들 사법부에 대해서 또는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엔 굉장히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시각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치상 높았으니까 아마도 이제 조사 방식에서 의견이 센 분들이 많이 표집되는 ARS 방식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진보층에서 사퇴한다는 의견이 높았겠죠. 75.7%가 나왔는데 아. 중도층에서는 52.4%가 사퇴해야 한다. 예. 그다음에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37%였어요. 37.1%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 보수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스로를 거기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29.9%.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정도는 보수층에서도 또 이렇게 사퇴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거든요. 이 조사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보수와 중도층에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아마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약간 흔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예. 불만이 이제 진보층에 더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중도나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제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이 어쨌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수층 내부에서도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기류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여론에서 보니까 과반을 넘는 이제 이 의견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 김봉신 부대표는 이 조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거치에 대해서 ARS 조사 이 예. 조사가 사퇴해야 된다고 51.4, 그러니까 한 50 정도 나왔다, 절반 정도 나왔다. 예. 여기에서요 다른 문항 하나 보겠습니다. 아. 같은 조사입니다. 예. 내란 재판부 설치 찬성이 54.6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높죠. 내란 재판부 설치 찬성이 54%요? 54.6 나왔습니다. 같은 조사예요. 같은 조사예요. ARS 예. 고관여자들 모이는 그런데 그러면 이 ARS 조사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 찬성이 54.6인데요. 아. 한국갤럽에서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재판에 대해서 현 재판부 통해 재판을 계속할 것이냐, 아. 전담 재판부 설치에 이관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예. 여기서는 전담 재판부 설치에 설치해서 이관해야 된다가 38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 조사는 그럼 이거는 예. 갤럽 조사는 이거는 이제 대표성이 면접자 더 방식 전화 면접이죠. 예, 대표성이 전화 더 면접? 높습니다. 국민 대표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현 재판부 통해 재판을 계속해라도 41이니까 두 의견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다만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ARS 조사에서 54.6 나온 게 예. 전화 면접에서 38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은 5%포인트 하락해서 5차 이내지만 예. 55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여당 지지도는 38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때의 전담 재판부 설치에 이관해가 38 나왔다라는 것은 요 안에 대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여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지금 쉽지 않은 여론이다라는 이게 지금 것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이게- 그랬을 때 ARS는
조금 고관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신 건 맞아요. 그렇군요. 정치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진보 성향층에서도 더 이제 의견이 셀 수 있는 것이고요. 자동답 방식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화조사, 전화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진보층이라 하더라도 그 진보라고 하는 성향의 강도, 스트렝스가 예. 좀 더 옅은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중도층들도 이제 많이 표집이 되는 방식일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요 사안들 같은 경우는 방식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아마도 이제 중도층에서는 요 사안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부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예. 이 문제 이제 사실은 강행을 하는 것에 보고 싶은 대해서 여론조사만 보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양하게 너무 나와서 예. 아무튼 그런 혼란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찬반 관련 여론조사가 ARS 조사에서는 54.6% 찬성이었는데 또 이 면접조사 방식에서는 38% 찬성이었다는 예, 거예요. 예. 이렇게 다릅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한 40% 내외 또는 그 이상 이제 뭔가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예. 또 부정적인 시각들이 확인되는 측면은 분명하거든요. 방식.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든 측면들이 요즘에 많은 조사들에서 일정 부분 확인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균형감 있는 여론조사에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또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미국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여론조사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미국 여론조사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를 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미국인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예.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응답이 이제 22%라고 지난 23일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찬성이 이제 절반 가까운 49다라고 한다면 이 미국 물론 이제 미국 여론이 이 노벨 평화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인기가 진짜 없네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모든 나라의 대통령제 또는 이제 총리들 있는 나라들 내에서도 예. 그 지도자의 평가를 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게 되면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놨어요. 아시겠죠? 그 사이트 알죠? 아시죠? 그 최근 거에 이제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는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한다. 그건 이제 미국을 어프로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론조사 사이트 되게 유명하죠. 뭐 되게 유명하고요. 들어가서 보면 모든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다 올려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픽이 잘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긍정 평가가 45.4예요 지금. 트럼프 부정 평가가 52.4%고 그러니까 한 50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해당 진영에서 지지를 아주 충분하게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또는 보수 성향층에서 지지가 아주 충분한 상황은 아니고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벨상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는 그래요?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미국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도 이제 이런 내부에서의 뭐 이제 차이들이 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는 이 지금 미국 여론조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미국 여론조사하고 우리나라 여론조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을 대표해라, 그 유권자들을 대표해라라는 건데요. 예. 투표하시는 분들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표와 여론조사는 다릅니다. 아. 여론조사는 의견을 대표하는 거고 예. 투표는 투표층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미국은 좀 다른 게 애초에 미국은 라이클리 보터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예. 내지는 레지스터드 보터라고 해서 이제 등록된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유권자들만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게 그렇군요.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가중치도 아주 여러 개를 두게 됩니다. 가중치도 많이 둬요? 그래서 예측에 가깝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성 연령만 딱 맞춘다고 해요. 예. 근데 뭐 사실 직업 소득 이런 것도 그 비율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심 저격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